안녕하십니까. 김병룡의 경매 교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이 농지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농여권 분리농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여권 분리농지라는 말이 우리가 경매에 이제 농지를 취득하다 보면 영농여권 분리농지에 대해서 아직 이 내용의 의미,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농지죠. 더 이상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이 농지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기계 접근이나 이용이 어렵고 농수로 용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한 땅들이죠. 그러니까 경사도가 좀 있는 땅이라는 얘기죠. 한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데 한계가 있는 농지. 그래서 우리가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누가 지정이 됐고요, 어떠한 조건이 있고, 또 이 항목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인과 농업법이 외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외에 어떤 일반 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 있나 없나 이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영농여권 분리농지란 우리가 농업 첫 번째 영농여권 분리농지를 지정하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이제 농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요. 그러면 우리가 농지법에서 농지를 구분할 때요, 농업진흥지역과요, 농업진흥 외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곤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세분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하고요,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게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오로지 농사 지을 목적으로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농작물 경작, 농업 생산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하고요. 반면에 농업보호구역은 이제 농업진흥구역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그다음에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땅이 이제 농업보호구역인데, 농업진흥구역은요, 일반 사람들, 일반 주택은 안 되고요, 농업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전체에 대지화할 수 있는 면적이 660제곱미터니까 한 200평까지만 농업인 주택으로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주택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일정 근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농업진흥 외지역은 일반 주택도 다 가능하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요, 96년도 1월 1일 농지법이 개정됐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때 절대농지, 얘를 농업진흥 외지역을 상대농지로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지법이 96년도 개정되고 지금은 이렇게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구분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 외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부르고 있다. 지금 혼용해서 같이 쓰고 계셔도 무관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요, 평균의 경사율이 15% 이상일 거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의 길이 부대 수직의 길이 곱하기 100을 한 게 이제 경사율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의 길이가 수평이 100m고 수직이 15m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나누게 되면 경사율은 15%니까 여기 상단부에서 농사를, 예전에는 60년대는 우리가 이제 1차 산업이 이제 목적이었으니까, 주된 산업이 1차 산업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는 농지가 아주 농사 짓는 것이 근본이고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농지도 우리가 산을 개간한다든가 이렇게 선수다,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 이런 땅들도 전부 농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악조건도 무시하고 우리가 농사 짓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또 쌀에 대한 소비도 줄고 해서 굳이 이런 데까지 농사를 꼭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정책도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농지를 갖다가 농사 짓는 데만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다른 어떤 산업, 국가 산업의 발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용도로 전환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효용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영농요건 이제 분리농지를 지정고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지정하게 되는 세 번째 요건, 읍면 지역에 소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군 밑에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비도시 지역에 소재하지, 도시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은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이 다른 산업 활동으로서 주거상업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농요건에 분리농지라는 게 아닌, 그건 바로 대지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비도시 지역에, 읍면 지역에 이렇게 소재를 해야 영농요건에 분리농지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지의 이제 집단화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여기서 2만 제곱미터라는 것은 6,050평으로 이제 평으로 환산하니까 6,050평의 미만의 농지가 되고, 대형화된 것은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지정하기가 좀 어렵다. 네, 우리가 최대한 6,050평까지만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비탈 짓고 경사 졌기 때문에 농기계의 어떤 이용하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다. 그래서 생산성이 아주 낮은 한계 농지를 우리가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농업에 대한 용수, 농로 등의 생산의 기반 시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취약한 곳을 갖다가 골라서 선별해서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곱 번째는 이 영농요건 지정 고시한 사람 누구냐? 그 지자체 장인 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한다. 이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2010년도부터서 최초로 지정해서 이용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농요건에 이제 분리농지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도요, 이제 자유롭게 이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지는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농지는 헌법의 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가 농업 법인에 한해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지법 6조 1항에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갖다가 농업에 경영하거나 이용할 자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헌법에도 농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외적으로 이런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더 이상의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법인, 정중 할 것 없이 비농업인도 이 영농요건 분리농지에 대해서는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농지임대도 자유롭게 농지임대차도 가능하다.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임대차는 원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있죠, 농지임대차도. 그러나 이제 요 영농요건 분리농지에 한해서는 농지의 임대차도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영농요건 분리농지는요, 우리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증하고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농업이니까 농업인에 해당하는 그 농지증 플러스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영농요건 분리농지에 대해서만큼은 1000제곱미터가 초과되더라도 농지증만 우리가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딸린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할 의무가 아니다, 불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농지 전용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지 않고 신고로서도 가능하다. 간편하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조치들을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농지 전용 시에 농지 전용 허가 면적 제한도 이제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6,050평 범위 내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누구나
편하고 아주 자기가 용도에 맞게끔 다른 용도 전환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여섯 번째는 농지 전용 신고만으로서도 전원주택지를 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받지 않고 영농조건 이제 분리농지에서는 자유롭게 일반 주택도 지어서 내가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농지 소유 제한도 받지 않는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 그 제한이 상한 제한이 있죠. 그러나 이거 영농요건 분리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완화시켜서 누구나 자유롭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서 생산성,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국가 정책상으로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매나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1000제곱미터 미만은 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해서 누구나가 취득할 수 있겠지만 이제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이제 농업인하고 농업법인하고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하더라도 누구나가 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농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